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님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전에 황교안 전 대표하고 인터뷰했더니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시던데 혹시 인터뷰 들으셨어요? 네, 이거 뭐 사실은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낌으로 안다. 사실은 내가 선거 범죄 이런 거 제일 전문가니까. 네, 아까 그 얘기도. 네, 내가 맞다면 맞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논증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가신 것 같고. 믿음의 영역이래요. 네, 요새 우리 유행하는 약간 주술의 영역 이런 쪽으로 이제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사실 황교안 이분이 이제 뭐 국가적으로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뭐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거는 임명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 조직 안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공안통으로서 인정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검사와 판사들의 이런 어떤 고위 법조인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좀 뭔가 그런 생각까지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저희 당 쪽으로 보면 이제 당 대표를 실제 하셨던 분이니까 왜 현직 당 대표에게 이 정도까지 부담을 주시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깝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 변호사님. 뭐 저 하고 싶은 말을 뭐 천 변호사가 다 해버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까지 뭐 엘리트의 엘리트라고 봐도 무방한데 또 그런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몰라 이건 뭐 어떤 믿음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뭐 황교안 대표님 덕분에 사실은 지난번 총선도 대승하셨죠, 뭐 사실. 예. 근데 그 인터뷰 얼마나 그래서 만약에 대선 후보 선수님 도울 거냐 또 돕는다고 하면 지금 그 대선 후보는 부정선거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부정경선의 결과물이면 인정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거예요. 그리고 뭐 어차피 무의미한 얘기인 게 선출된 대선 후보가 도망가겠죠. 안 부른다? 예, 예. 아니, 황교안 대표님이 도와주고 오겠다고 하면 도망갈 걸요 아마. 예. 결론 내려버렸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순천이 지역구인 천하람 변호사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예. 윤석열 후보 어제 발언 있잖아요. 네. 군사 쿠데타하고 5.18 빼면 뭐 했던 발언. 지역구에서 뭐라 그래요? 뭐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안 좋고요. 일단 역사의 가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뭘 빼고 그 사람의 뭘 논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남은 상대적으로 약간 그게 이제 좀 낫죠, 광주보다는. 근데 그 전남만 해도 아직까지 5.18의 상처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많이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빼고 보면 이 사람 괜찮다. 심지어는 호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은 되게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사실 고향이 대구니까 저도 뭐 5.18 그 세대도 아니고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재작년 5.18에 이제 광주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모습으로 인형을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퍼레이드 같은 걸 하는데 차로를 막고 하는데 이제 반대편 차로에서 이제 뭐 버스에 계신 분들, 택시에 계신 분들이 그걸 보시는데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버스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40년밖에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이제 광주에서는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이게 다 그럼요. 생생한 아픔인데 아직도 상처인 거죠. 그럼요. 이 생생하게 아픔이 살아 있는데 이걸 이렇게 무신경하게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참 호남 안 그래도 지금 김종인, 이준석 그다음에 꼽사리 끼자면 천하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죠. 예. 참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건 정리가 된 겁니다. 재판까지 났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모든 게 5.18이고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조금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일부러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고 5.18은 잘못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 빼고 정치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거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뭐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전두환 정권에서 고문치사 사건 나왔고 네. 수많은 고문 사건이 있었고 민간인 사찰 엄청나게 많았고. 그거 어떡할 건데요, 그 말을? 그럼 그건 잘한 겁니다. 빼야 될 게 얼마나 아니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빼면 그 누가 썼더라고. 이완용이 나라를 넘긴 거 빼고는 대충 잘한 거다. 그 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저도 이제 앞뒤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열심히 봤는데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라는 게 이제 아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고 아니, 뭐 그 얘기잖아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 많이 그거 이제 그 얘기하던데 김재익 당시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한테 경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경제는 네가 대통령이다. 그래 경제 맡겼는데 그래서 경제 잘 된 거 아니냐. 그 사실 그 전에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 갖고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옛날부터 사실은 그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를 못해요. 아니 경제 좋은 게 그 그분 김재익 때문입니까? 때문인가요? 그때 뭐 전 세계로 3조 호황에서 경제 성적표 이상 다 좋았어요. 그때. 그게 이상한 거고. 레이건 때 아닙니까? 미국 아니 다 그래서 좋았는데요. 뭐. 그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해서 그 저기 뭐냐 그 뭐 국제그룹 이런 거 순식간에 해체해 버리고 네. 말이 됩니까? 정경유착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유, 뭘 경제를 잘하긴 또 뭘 경제를 잘해요. 거기서. 저도 굳이 정말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좀 열받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 열받는 거 떠나서 이게 윤석열 후보 지금 그 대권 가도에 별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 왜 이런지. 근데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참모는들은 뭐해요? 궁금해서 참모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왜 뭐 병민이 형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참 궁금해요. 이런 것들을 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뭔가 짜여지지 않은 내용을 예를 든다, 자기가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너무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게 지금 봐도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사실 저희 순천에서도 그 이재명 지사가 선출되고 이낙연 후보가 이게 원팀이 안 되고 또 이낙연 후보가 약간 이제 뭐 좀 마음이 아픈 거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민주당 지지율이 요새 사실 그 지표상으로도 급전직하했지 않습니까? 엄청 떨어졌는데 이 타이밍에서 왜 지금 호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민주당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지 정치적인 타이밍도 저는 너무 참 안 좋고. 그러면 이른바 이적 발언입니까? 저는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쓰기는 못하지만은 네. 아니 뭔가 이재명 지사를 좀 도와주는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박주민 변호사 왜 웃어요, 근데? 웃었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뭐 미소를 짓고 있고. 엄청 또 이재명 지사님 그거 아닙니다. 최측근이시니까. 뭐 측근입니까? 거의 뭐 최측근이시죠. 상관없고요. 네. 어쨌든 간에 좀 그게 사실 정치 공학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듣기 싫은 얘기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근데 저 발언은 정치공학 따지기 이전에 저는 역사관을 따져야 되는 문제죠. 저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 정도로 합시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지난주에 사법논란 끝나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망을 해보라고 했더니 박지훈 변호사가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전망이었는지 희망이었는지는 사실 좀 애매한 거 있긴 있는데 네. 하여간 맞췄어요. 자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뭐 맞췄다기보다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 이거 결과 나오니까 더 세게 아니, 나오시네요. 그때도 네. 왜 네. 소치하를 안 할까? 저 당연히 법률팀이 저 있으면 저건 재판에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정직 2개월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판결문 그대로 나왔어요. 면직 이상도 가능한 것처럼. 사실 정직 2개월 징계를 다투는 것도 너무 징계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재판도 행정소송에서 이기가 쉽지 않은데 재량권 일단합종 찾아야 되는데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왜 소치 안 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저는 그거 이해가 돼요. 왜 안 했냐면 자 거기서 그러니까 그 가처분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이길 거라고 만약에 믿었다면 그렇죠. 그것도 저는 탄력 받는 거죠. 아니 그것도 너무나 그럼 좀 나이브한 생각이죠. 변호사 없어요 거기? 변호사 엄청 많은데 거기. 변호사들만 모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이길 거라고 확신한 거지. 가처분하고 본안은 완전 다릅니다. 두 개가 결론이 같이 날 가능성이 저는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가처분은 시간적 부분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 판단을 못했다는 게 사실 그리고 좀 근데 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그 가처분 사실 그 집행정지거는 엄청 빡세게 그때 했었어요. 사실상 본안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저도 이걸 사건 내용을 제가 법정에 직접 나가고 이랬으면은 그 느낌을 받았으니까 다르게 판단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가처분 이겼으니까 뭐 본안도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경선 한창인데 만약에 본안 이겨버리면 탄력 받지. 그렇죠. 그거에 베팅을 한 거겠죠. 저는 가처분을 이긴다 하더라도 본안은 새롭게 답한다. 가처분 시간적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 상당히 미스를 했는 거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여당 쪽이 이제 상당히 유리해졌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것 같아요. 사실 만약 이거를 소치하랬으면 이게 그냥 묻혔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못했던 것처럼 다 인식이 될 건데 지금 결국은 판결로 감으로써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행위 징계의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고발이 들어갔는데 예. 직권남용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현행법 위반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사 판결, 행정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아니, 뭐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항소하겠지만 네, 항소했을 겁니다. 아마. 항소했을 네. 겁니다. 근데 예. 항소심 판결이 뭐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나온다 하더라도 뒤집어질 가능성 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뭐 절대 그럼 안 뭐 나오죠. 시간상으로. 결국 이 1심 판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뭐 그 정치 논담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너무 뭐 구구절절 막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뭐 판결이 이런 게 문제고 이렇게 막 쭉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아, 1심 판결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 그래서 우리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항소하겠다.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뭐 막 뭘 구구절절 얘기를 하시길래 글쎄요. 대응도 뭐 그렇게 썩 아주 훌륭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우리가 늘 내로남불을 경계해야 되는 게 이게 늘 사이드가 바뀌면 그렇지만 저희도 정경심 교수님 이런 분들 1심 판결 나왔을 때 1심 판결 가지고 엄청 공격하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은 1심인데 뭐 그라노 하면서 그러시지만은 네. 그거 얘기를 였어요. 아무튼 이게 서로 내로남불이 실제 있는 거지만 그래도 법원 판결은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문제 넘어가죠. 그 지금 그 어제 PD 수첩에서 이제 그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일일이 뭐 따지고 네. 싶은 생각은 없고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세게 얘기하던데 김웅 의원이 지금 이제 그 수사 협조 안 하고 있잖아요. 출석 안 하고 있고. 그럼 체포동에서 보내라 처리해 준다고 뭐 이렇게 아예 이제 대놓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예, 이게 하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금 다르긴 해요. 그 체포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소환 완전 불응해가지고 구속 체포 이런 의미의 체포를 말하는 거고 아마 조금 윽박지른 모양새가 아니었나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네. 나가줘서 좀 받으라. 그 얘기 왜냐 김웅 그 얘기죠. 의원이 지금 받아야 돼요. 김웅 의원이 지금 키를 다 갖고 있어요. 본인은 기억이 자꾸 안 난다 그랬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없게 말이 돼 안 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카더라라는 식으로 해달래 이런 식으로 전달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남부지검에 넣으래요. 뭐 이런 넣으래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전달자란. 본인이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거짓말을 또 하든지 어떻든 간에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얘기를 해로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는 못 합니다. 체포 영장이 뭐 지금 당장 나올 수도 없고 그걸 이거 안 나간다고 이거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한다고요? 뭐 저는 그걸 할 리는 없는 것 같고 나가서 조사 좀 받아라. 한노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니까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이거는 뭐 김웅 의원 당연히 지금 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김웅 의원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조사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필요할 때만 뭐 국감이라서 못 나가겠다 이거는 뭐 당연히 뭐 비판받아서 마땅하죠. 근데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이게 체포 영장이 과연 나올까 그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 나와야 체포 동의서가 필요한 거니까. 국회에 이제 이거 표결하려면 체포 영장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 그렇죠. 영장부터가 조금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출석을 많이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입건을 하긴 했다 하더라도 혐의점이 그렇게 크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서 소명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영장은 나오진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김웅 의원이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피해자로 알고 있어요. 피의자로 피의자로 입건이 돼 돼 있을 있습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준성이가. 체포 영장 청구 요건은 되는 거네요. 됐죠. 몇 번 소환했는데 불응한다면. 근데 이거는 일반 자범의 같은 경우고 그래도 나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또 국정감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이유로 사실 체포할 수 있다고는 보기는 그러니까 어렵겠죠. 뭐 이제 하다못해 그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에라도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게요. 네.
아무튼 이제 거기서 막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막혀 있는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조성은 씨하고 인터뷰 말미에 이제 그걸 여쭤봤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나면 조성은 씨한테 전화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확인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행태 아닙니까? 네.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억이 없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검사죠. 기억을 확실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너무 기억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실드를 칠 수가 없네요. 네. 너무 기억이 너무 뭐 맹료하고 생막 그다 뭐다 기억이 말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그 확인했다가 녹음 또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 같고요. 아 오히려 그런 그럼요. 그 한 우려가 가지 더 컸겠죠. 점을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나 포렌식이 안 되거나 음. 녹음이 안 됐으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면 음흠.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조사하는 방식 똑같아요. 예. 피의자들이 빠져나가는 게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보인 척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 택했는데 증거가 있으면 증거 앞에서는 방법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떴을 때 김웅 의원은 이 출처가 조성은 씨라는 걸 바로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네, 아마 당연히 뭐 제보자 성명이 안 나와 있었다고 해도 기억을 못 하는데 알았을까? 에이 뭐 처음 모르겠어요. 초기에 뭐 헷갈렸는지 다 어떤지 알았을 모르겠는데 것 알았겠죠.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어차피 조성은 씨가 제보를 했다라는 말은 이미 이걸 공개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굳이 추가로 더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보여.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하죠. 대장동 수사도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남욱 변호사를 일단 풀어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 딴 데 자꾸 남욱이 구속이 뭐 하는데 시작 자체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지 기억 안 나죠. 그 말을. 너무 많이 출연하니까 그런 거야 지금. 청기누설에서 했는지 제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영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당장은 그 어렵다. 근거를 한번 좀 말씀해 그 주세요. 똑같아요. 김만배랑. 그 김만배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김만배 혐의점이 뇌물 공여 약속 몇백억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거기에다가 배임죄 예. 그렇게 설계한 거 그 두 가지로 영장을 넣었다가 기각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남욱도. 그래서 유일하게 드러났던 건 보도에 따르면 유원홀딩스라고 유동규가 지금 만들었던 회사에 예. 자금이 흘러갔던 거. 흘러간 걸로 안 돼요. 왜 흘러간가 다 소명이 되면 또 그것은 영장이 안 돼요. 35억 정도 갔다는 거. 그 정도가 지금 다인데 그거에서 뇌물이 되고 뭐가 되는 걸 확인이 돼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영장이 안 나올 거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얼핏 기억나요. 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조사를 하다가 만 것 같아요. 5시간 놔두고 보내준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수사 진척이 거의 없다. 이 결제 얘기예요. 맡으러 갔는데 또 기각된다. 채하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부장이나 윗사람이. 근데 그거는 저는 네.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지난번에도 김만배 구속영장 그 기각된 것 중에 저는 되게 컸던 게 녹취록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게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검찰에서는 틀겠다 그랬잖아요. 판사가 이거. 못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 또 김웅 이거랑 또 비슷한 게 이 녹취록을 글로 읽는 거랑 녹취를 플레이 시켜가지고 그걸 듣는 거랑 사실 느낌이 다르거든요. 느낌 많이 다르죠. 네, 사람이 다른데 그럼 법원에서도 그걸 플레이 시키는 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못하게 했냐 하면은 김만배 씨 변호인 측에서 이거 우리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법정에서 틀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이거 체크를 못했는데 하고 맞아요. 그 얘기를 법원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그냥 녹취록만 제출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남욱도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남욱도 보면은 이제 그 녹취록이 되게 중요한 증거일 텐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 녹취록을 틀어주면서 실제 대화가 이렇게 돼 있냐, 뭐 중간에 잘린 건 없냐, 뭐 앞뒤 사정은 어쨌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 체포영장 할 수 있는 48시간 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거 확인하는데도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거꾸로 지금 간다는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요. 지금 결국은 드러났던 것부터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뒤로 가는 게 수사의 기본임. 저도 뭐 근데 옛날 검찰 수사를 해봐서 균형감 유지 차원에서 그러면 각도를 달리해서 네. 질문을 하나 드리면 남욱 변호사가 갑자기 급거 귀국을 할 때 일각에서 이거 기획 입국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면서 귀국을 하니까 야 이거 검찰하고 지금 남욱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좀 말하기 좋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음모론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뭐 왜냐하면 근거는 없죠. 그거. 왜냐하면
검찰이 누구 편도 아니고 전 모르겠어요. 검찰이 전 아니 야당은 지금 이재명 편이랬잖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뭐? 이재명 후보나 여당 입장에서 검찰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쪽도 많고요. 뭐 엉뚱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일부러 많고. 허술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는 진짜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은 하나. 예. 뭐 압수수색 이런 거. 예. 쟤왜 저렇게 수사를 하느냐 이상해요. 처음부터 저기 돈 받은 사람들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고 있다는 느낌도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이게 양쪽 다 그죠.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 남욱이 그런 걸 설계해가지고 확인받고 그분 얘기 안 할 테니까 내가 가가지고 조사받을게요. 48시간 있으면 한 5시간 난가고 풀어주이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남욱도 변호사고요. 남욱이 온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돈 지키려고. 돈 많고요. 아, 기부한대잖아 기부. 기부해도 300은 남는데요. 예, 기부한다고 뭐 어쨌든 어쨌든 뭐 지나가면 안 하겠죠. 본인이 판단했을 거예요. 나 구속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내가 저쪽에 가진 증거도 별로 없고 예. 김만배 형도 풀려났는데 나도 풀려날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하에 온 거죠. 그걸 뭐 그분이라고 야 그러면 김만배 구속 불발이 결정타였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일단 저희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왜냐하면 이거를 진짜 평생 도피하면서 살 거가 아니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사람들이 다 이거 나무기가 했다고 해서 다 밀어놓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뒤집습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아니, 왔으면 구속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범위를 확장하면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병 처리 범위를 벗어나서 그걸 통해서 엿봐야 되는 게 수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진전 없다는 그래서 얘기죠. 딴 데로 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수사가 제일 눈에 띄는 건 그 부분이에요. 곽상도 아들. 그걸 제일 먼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왜 소환 안 하는지 저도 잘 곽상도는 아직 현역 의원이라서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곽상도 아들은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 불렀어요? 한번 조사 근데 포르쉐 타고 예. 갔어. 아니, 맞다. 포르쉐 타고 왔었죠. 오늘 저기 보냈던 그 박영수 전 특검 인척 네. 100억 받은 받았다는 뭐 소환 조사했다는 보도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부터 저도 뇌물 사건 수사를 해봤거든요. 잘은 못합니다. 그 일반 검사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푼돈이 오갔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그 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받은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너 왜 받았니? 찾아내가지고 준 놈을 준 사람 준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준부는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가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파트고 진짜 이거는 제가 야당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배임을 차라리 그럼 입건을 안 하든가 배임을 그렇죠. 입건을 해놓고 성남시청을 그리고 지금 최근에 김호수 그 총장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9월 29일인가요? 뭐 언젠가 뭐 엄정하게 수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했다는데 국정감사에 나와서 성남시청 그 시장실이나 시청 압수수색 제대로 안 된 거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도 한 19일 정도 뭉갠 걸로 나오던데 성남시청에 실제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까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근데 성남시청 그 얘기는 좀 정쟁의 거리 같아요. 아니, 우수미 근데- 시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지금 그래도 옛날에 그 결제하고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부 자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배임을 입건을 안 했으면 당연히 안 해야 다 되는데. 전자문서를 하기 때문에 딴 데 다 배임을 안할 있거든요. 수 없죠. 굳이 저하고 또 성남시장 성남시 고문 변호사 김호수 총장 했다고 그것도 난리잖아요. 성남 결제 서류랑 내부 왔다 갔다 한 자료가 성남시청 말고 다른 데 어디 아니요. 있습니까 이게? 성남시청의 다른 부서나 이런 데 관계 부서에 가서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자꾸 뭔가 허점 같은 걸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검찰총장이 김호수 총장이 성남시에 변호사 했다는 게 지금 그런 수사가 되겠냐는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성남시 살고 있고요. 뭐 저 같은 사람 안 시켜줘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참 그것까지를 갖고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남시 뭐 고문 변호사 했다는 것도 되게 억울해하던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맞아, 돈을 많이 받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고문 변호사를 했던 시점이 사실은 대정동 개발 사업과는 아무 상관도 별로 없습니다. 상관없는 시점. 작년 이유가 10일부터 올 6월까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김호수 총장 입장에 너무 야당이 무리하게 엮기에 한다. 뭐 억울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근데 다만 뭐 시장 압수수색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당연히 전산화 많이 돼 있으니까 뭐 선배님 말씀, 우리 박준 변호사 말씀대로 그 전산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아직도 보면요 모든 걸 전산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 부서나 어떤 지자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오래돼서 폐기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쓰던 PC나 이런 것들이 보관돼 있는지 뭐 아니, 이런 제가 것도 봐야 잘했다는 게 되는 아니고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실에 그거 들어가서 핵심인 것 같은데, 해서 배임에서는. 아니 예. 시장실에 들어가서 좀 이런 잡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했던 거는 좀 저도 아쉽긴 해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동규 구속적부 신문 기각됐잖아요. 네. 그럼 뭐 다 사실 기각이라고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 이전에 또 휴대전화가 어떻게 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던진 거. 예. 저는 그것도 진짜 오늘 내일이 이상하던데. 중요해요. 네.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건데 수사가 진척이 돼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이제 바로미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22일까지 뭐 기소를 하든 말든 결정을 봐야 된다면 그러니까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할 겁니다. 기소는 그럼 할 거예요. 공소장이 어디까지 기재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 그거 되게 큰 관심사죠. 이게 지금 난감할 겁니다 아마. 네. 저는 이것만 보면 앞으로 사건의 향방을 특히 이 부분 이 네 사람 키맨들 네 사람의 향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 기소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될 것 같긴 한데 뱀이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럼 뇌물 한 3억 정도 그거 저기서 왔던 거 아, 정모 씨한테 왔던 거 공소 내용의 배임을 빼버린다. 그럴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리는 없죠. 나중에 공소장을 좀 다듬더라도 공소장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재판하면서도. 근데 제가 검찰이라면 아마 공소장 자체는 폭넓게 쓸 겁니다. 나중에 그게 뭐 증명이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지금 일단 나머지 핵심 증인들 김만배나 남욱에 대한 수사도 아직 초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남욱에 대해서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엉뚱하게 거꾸로 구속을 한 거예요. 그쪽부터 하고 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유동규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근데 뭐 유동규 주속은 해야죠. 아니 그 하더라도 네. 시간적으로 거꾸로 지금 돌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저도 물론 김만배를 더 초기에 구속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그러면 동의하지만 김만배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게 있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남욱이한테. 그렇죠. 남욱 조사를 하면서 답답해요.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남욱 하면서 이게 재수의 이론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남욱한테는 김만배 껐고 김만배한테는 남욱 껐고 근데 이것들이 다 저것끼리 이 사람들이 저것끼리 다 지익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기 근데 때문에. 그게 쉽나? 한 쉽지 사람은 않아요. 변호사고 한 사람은 20년 법조 출입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게다가 꼼꼼하게 지금 해야지 엉뚱하게 유동규 먼저 구속하는 게 이런 변호인들도 일이 생기죠. 엄청나게 선임해놨고 막 이러니까 재수의 딜레마가 생각보다 빨리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내일 모레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네. 기소한다면 기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뭐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 될 거다. 요점만 확인하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면 김용판 의원의 네. 헛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그렇죠. 뭐 전화를 밀어서 오늘 방송 싫죠. 힘듭니다 진짜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아니 서울 경찰청장까지 왜 했던 분이 그래요? 왜 이러십니까? 그죠. 경찰 넘버 2셨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자술서 뭐 자기 쓴 거 있잖아요. 진정성을 느꼈대잖아요. 네, 그거를 공개한 것까지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자기 얼굴까지 공개하고 자기 이름까지 해가지고 변호인을 통해서 뭐 자기가 이거 진짜다 해가지고 내용도 사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했고 자기가 내부에서 받고 뭐 무슨 뭐 납세 우수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FC 성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줬다. 뭐, 네, 그거를 공개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는 그 사진도 그쪽 변호인이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공개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일이고 그쪽에서 줬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고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가벼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돈다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소한 언제 찍힌 사진이고 이게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믿고 까버렸다. 이거는 의심을 하고 답답합니다. 100% 정도 그까지 아니라도 99% 정도 확실하다 했을 때 그래도 공개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근데 뭐 대충 보고 아이고야 얼씨구 좋다 이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더더군다나
경찰을 했던 사람이 경찰도 뭐 어디 밑에 경찰도 아니고 엄청 높은 경찰을 하던 사람이 넘버 2였더니까. 넘버 서울경찰청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우리 입장 그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 자책골인 게 만약에 그 자술서의 내용이 진짜라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돈다발 사진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전체적인 신빙성 자체가 당연히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법 논담이니까. 네. 어차피 근데 김용판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사법 처리 대상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죠. 안 안 됩니다. 되죠. 박철민 씨는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됩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건 무고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명예훼손죄가 뭐 될것 여전자 같은데? 되죠. 네. 아니 왜냐하면 그 사진은 2018년에 찍은 사진이라면서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걸 2015년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준 돈 사진이라고 했다면 네. 거짓인 걸 알면서 그렇게 주니까 제공을 한 거면 어떻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 그게 그거는 무고죄성이에요. 그렇지. 신고를 예, 예. 아직 안 한 거고 맞다, 맞다. 예. 국회 장소에서 그냥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네, 명예훼손죄 무조건 성립하죠. 성립할 것 같고요. 네. 그 변호사도 아마 좀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있지 맞아. 않을까. 무고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신고 해야 안 하면 무고가 돼야지. 그때까지 안 맞아, 되고 맞아. 네. 김용판 의원은 그 다행스럽게 면책특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합니다. 거기서 어떤 소리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라고 했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 그건 진짜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근데 명예훼손 혐의로 그 누구냐 그 이 변호사. 조폭 조직원이랑 장영하 변호사를 고소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시겠죠 이재명 지사 저는 쪽에서. 한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벌써 이미 했다. 뭐 시민단체인가 해서 했던 아무튼 걸로 민주당에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판 의원 제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목소리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명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제명을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네. 그냥-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다고 제명을 한다고요? 아니 이제 정말. 허위 사실을 일부러 가지고 재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거 조작 뭐 이런 안할 건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원래 의원 제명 절차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네, 의견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토스 받아서 이제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없어요 지금. 지금 없을 안된 겁니다. 네. 예.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예. 그죠? 국회 진짜 엉망이에요. 그런 거 보면. 예. 진짜 아니 진짜 천하람 너무한 거 아닌가 변호사님 뭐. 싶습니다. 이거 진짜. 에이, 쉽지 않네요. 예. 오늘. 예. 주제가 참 그러네요 다. 아니 뭘 또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아니 그럽니까 그냥 또. 제가 좀 데니즈님이 오늘 이재명 국감은 뭐가 좀 나올까요? 제발 국힘 일 좀 했으면이라고. 맞습니다. 아마 오늘은 더한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방법이 그거였나 봐요. 조폭 그건데 완전 헛방이 되어버려가지고 음. 그런 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아 오히려 뭐 의사 진행 발언에 싸우고 계속. 어제 서울시 했던 예, 것처럼. 그 방법을 저라면 택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건 오히려 더 막영향이니까 아, 사실은. 그게 아니고는 네. 오히려 뭘 더 이상 물어보고. 근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 좀 쌓이고 있는 게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토론회 라이브에는 제가 봐도 잘 못했거든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발언들이 이런 게 뭐 거짓말이다. 6개 거짓말 해가지고 보도자료도 내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뭐 조사를 하더라고요, 보면 예. 그 추가이익 환수 그 묵살한 거 계속 이제 그거 키우더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봐도 이재명 지사 말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어쨌든 쌓이긴 쌓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제 청기노설에서 했던 그 얘기잖아. 네. 아 그래요? 청균 선사 이미 하셨으면 뭐. 근데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설령 안 나오더라도 일단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뭐 증인도 없고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도 없는데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재명 지사께서 많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래도 그게 또 계속 자료가 남는 거니까. 네. 좀 그런 길게 전략을 봐야죠. 짜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행안위에서 답변한 걸 봤을 때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중에서는 그 이 사진 말고 네. 이영호 의원인가 그분이 했던 거 수십억 푼돈 푼돈 그것도 컸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회자가 두 가지가 그렇죠. 그 말도 안 조폭 되는- 푼돈 2개, 조폭 푼돈 2개가 그러니까 이제 뭐 됩니다. 천억 1조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작은 돈이다라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푼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오히려 이제 그게 예. 그러면 이제 50억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말 조심해야 돼요. 국감에서 그러니까 뭐 큰 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국감을 조금 끌고 질문만 하고 파행하는 방법을 저는 국민의 아유 왜 그러세요? 좋은 거 코치한다, 좋은 지금. 거. 코치가 아니고 그러다 또 당해요. 또 이상한 거 나와.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그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자기 근데 그건 예. 뭡니까 그게? 대장동은 서울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거든요. 저 경기도거든요. 저희 아니 근데 동네인데. 막 해가지고 무슨 되게 의외로
의외로 재미있던데. 오세훈 시장이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어, 근데 그거는- 정치 경력 몇 년이네. 예. 그거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럴 바에 국감하지는 말지 아니 뭐 차라리.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이재명 지사께서 다른 데서도 배워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겠죠. 예. 아이고 참 어지럽기만 합니다. 어지럽기만 해요. 도대체 언제나 다 이게 좀 하나하나 정리가 될지 네.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법논담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나란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